안녕하세요. 대한가나마켓 기획위원 카톨릭의대 부천 성모병원 소화기내과 이혜림입니다. 대한가나마켓에서는 간암에 대한 정보에 오해가 없도록 명쾌하게 알려드리는 가나 목회 시리즈를 선보이고 있는데요. 지난 1탄 간암의 예방, 2탄 간암의 수술 및 시술 치료에 이어 이번 3탄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간암의 진단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와 계신 분은 대한가나마켓 총무이사이신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소화기내과 곽금연 교수님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먼저 간암의 증상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 싶은데요. 간은 배의 오른쪽 윗부분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른쪽 윗배가 아픈 분들이 혹시 나는 간이 안 좋은 건 아닌지, 간암이 생긴 건 아닌지 걱정하시면서 진료실에 오시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혹시 간암이 생기면 이렇게 오른쪽 윗배가 아픈가요? 예, 이제 간이 위치하고 있는 우상복부 통증을 호소하시면서 진료실에 내원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간암을 처음 진단받은 환자들의 대부분은 아무 증상 없이 우연히 건강검진에서 발견돼서 오시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좀 식상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간을 침묵의 장기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말이 헛말이 아닌 것이 간은 표면을 제외하고는 감각신경이 전혀 없기 때문에 실제로 간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저희가 초기에는 알아차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설령 간암이 생기더라도 많이 진행한 이후에야 비로소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 증상도 매우 다양해서 초기에는 소화가 잘 안 된다든지 아니면은 입맛이 좀 없다든지 아니면 피곤하다든지 하는 원인이 불분명한 그런 증상에서부터 심각하게는 황달, 복부 종괴, 복수, 체중 감소 이런 이제 심각한 증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증상들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니 해도 간암 환자분들의 대다수는 아무 증상 없이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네, 저도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저는 아무런 증상이 없는데 정말 간암이 맞나요? 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증상이 없는 간암을 조기 진단하기 위해서는 나는 평소에 어떤 체크가 필요한지 아니 기본적인 건강검진이면 충분한 건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해답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간암은 아주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간암이 잘 생기는 고위험군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만성 B형 간염, 만성 C형 간염, 간경변증과 같은 만성 간 질환이 거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물론 이 이제 흡연이 폐암을 일으킨다든지 아니면 헬리코박터균 감염이 위암을 일으킨다든지 하는 다른 암들도 위험 인자들이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간암만큼 강력하게 거의 90% 이상 절대 대다수의 환자분들이 이런 고위험군에서 발생한다는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간암 고위험군에서 저희가 이제 간암 발생을 이제 주의해야 되겠고요. 그런데 이 일반적인 건강검진, 일반적인 이제 간단한 혈액검사나 소변검사를 통해서 하는 그런 간단한 건강검진에는 이런 간암검진이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분들은 간암 진단을 위해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간암 선별 검사에 이용하게 되는 간암 종양 표지자 검사인 혈청 알파테아 단백 검사와 간 초음파 검사를 반드시 별도로 시행을 하셔야 되겠고 1년에 2번 하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40세 이상의 고위험군의 대상으로 1년에 2번 2가지 검사를 무료로 시행해주는 국가 검진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제 특수한 형태의 검진이라고 할 수 있고요. 모든 성인에서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 간암의 고위험군, 그것도 이제 40세 이상의 성인들에서 1년에 2번씩 무료로 국가에서 검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께서는 이제 반드시 놓치지 말고 1년에 2번씩 검진하실 것을 권하고요. 그런데 이런 이제 만성 간 질환을 가진 분들은 이제 검사뿐만 아니라 이런 만성 간 질환에 대한 치료 그리고 이제 관리가 꾸준히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전문가의 상담을 거쳐서 그에 맞는 적절한 이런 만성 간 질환 치료를 함께 받으셔야지 됩니다. 그러면 기저 간 질환이 없는 분들은 간암이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해도 될까요? 이제 상당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변수 중에 하나는 최근에 이제 지방간이 간암의 원인으로 이제 급부상하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간암의 고위험군인 B형 간염, C형 간염, 간경변증에 겨룰 수 있는 만큼은 아니지만
이미 서구에서는 이런 지방간, 술 혹은 이제 건강하지 못한 생활 습관 때문에 생기는 지방간이 간암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지방간 환자분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앞으로 장차 더 이 지방간이 간암의 위험 인자로서 차지하는 비율이 커질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간 초음파 검사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간 초음파 검사는 환자분의 체형에 따라서 또는 기저 간질환 상태에 따라서 잘 보이지 않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리고 간암이 있다고 해도 혈청 알파 태아 단백이 정상인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기본 검사만으로는 간암 진단이 안 되는 경우도 꽤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어떤 진단법이 그 질환을 얼마나 잘 정확하게 진단하느냐를 가지고 그 검사의 민감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간 초음파가 간암을 이제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민감도는 그 60%에서 한 80% 정도에 사실 불과합니다. 사실은 이제 전혀 만족스러운 수치는 아니라고 하겠죠. 그리고 혈청 알파 태아 단백 같은 경우에도 간암 환자의 한 30%에서까지도 정상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완전하지 않은 두 가지 검사를 이제 상호 보완적으로 저희가 이제 선별 검사로 이용을 하게 되는데요. 두 가지 검사를 같이 사용을 해도 저희가 진단이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이 이제 만성 간 질환 중 간 경변 환자에서 그 복부 초음파 검사를 하고 있는 이제 광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간은 오른쪽 갈비뼈 속에 숨듯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의 체형이나 아니면 호흡 조절에 따라서 갈비뼈에 가려져서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간경변증 환자들의 경우에는 이 간경변증 때문에 간이 쪼그라져 있고 모양이 뒤틀리기도 하고, 그리고 간 표면이 저희 재생결절이라고 하는 작은 결절들로 뒤덮여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간암이 생겨도 아주 작은 단계에서는 이런 재생결절들과 또 구별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요. 그 간 초음파 검사만으로는 간암의 진단이 매우 어려운 경우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CT 검사라든지 MRI 검사와 같은 다른 검사 방법들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간 초음파 검사는 임산부에서 시행할 정도로 방사선 누출이나 조영제 사용이 없고 또 안전하고 간편하게 시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간암의 진단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간암의 정확한 진단은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만성 간 질환, 간암의 고위험군 환자들에서 주기적으로 선별 검사를 하다가 선별 검사에서 약간 간암이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그 확정 진단을 위해서 조영제를 사용하는 역동적 CT 혹은 이제 역동적 MRI 검사를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그 역동적 CT, 그다음에 이제 MRI 사진이 되겠는데요. 소위 전형적인 그런 소견이라고 한다면 조영제를 주사한 이후에 동맥기 조영 증강, 그리고 문맥기 혹은 지연기 씻김 현상을 보인다면 간암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네, 보통 위암이나 대장암, 폐암의 경우에는 조직 검사를 하게 되는데 간암은 꼭 그렇지는 않죠. 예, 사실 조직 검사 없이 이제 암을 진단하는 거의 유일한 질환이 아닌가도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간암의 조직 검사를 저희가 이렇게 피하는 이유가 있는데, 물론 조직 검사를 꼭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아주 예외적인 경우고요. 보통 이제 간암의 고위험군 환자분들은 대개 혈소판 감소라든지 아니면 혈액응고 장애와 같은 문제를 같이 동반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남들보다 멍이 잘 들거나 한번 출혈이 되기 시작하면 잘 멎지 않는다든지 하는 문제들이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간 확정 진단을 위한 역동적 CT 혹은 역동적 MRI 검사의 그 진단적 정확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암을 진단할 때는 이 조직 검사보다는 이런 영상학적 검사에 매우 의존을 하게 되고, 조직 검사는 저희가 영상학적 검사에서 애매한 경우에 국한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조직 검사는 이런 진단 목적 말고 최근에는 이 그 암을 이루고 있는 세포들의 특성을 알아서 항암 치료에 대한 치료 반응을 우리가 미리 예측한다든지 예후를 예측한다든지 하는 그런 목적으로 좀 더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간에 생기는 다른 암들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간암이라고 통칭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여기서 얘기하는 간암은 간세포 암종, 그래서 간세포에서 생기는 악성 종양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간에는 간세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담관세포도 있고 혈관세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세포암종뿐만 아니라 담관세포암종 그리고 혈관육종 같은 암들도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위암이나 대장암에서부터 이제 전이가 돼서 생기는 전이성 간암도 있습니다. 그런데 빈도상으로 간세포암종이 이제 가장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간암이라고 한다면 간세포암종을 얘기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간에는 이렇게 무서운 악성 종양만 생기는 건 아니죠. 사실 진료실에 그 건강검진 초음파에서 간에 혹이나 결절이 보여서 내원하시는 환자분들 대다수가 다른 치료가 필요 없는 양성 종양, 간 혈관종이나 단순 낭종 같은 경우가 대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이제 건강검진이 뭐 직장검진이나 이런 식으로 젊은 분들한테서도 이제 많이들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 증상이 없는 젊고 건강한 분이 건강검진에서 시행한 초음파에서 뭐가 발견돼서 진료실에 오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들의 대부분은 특히나 이제 고위험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인 경우에는 딱히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그런 이제 모록이라고 하는 간 낭종 혹은 이제 혈관종인 경우들이 대부분이고요. 이런 이제 악성이 아닌 양성 종양인 경우에는 크기가 아주 커서 어떤 압박 증상이 있다거나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은 뭐 치료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양성 종양들은 악성화될 가능성은 사실은 없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양성 종양 중에서도 약간 특이한 경우는 이제 간 선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 선종은 여성들에서 조금 더 호발한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아주 흔치 않은 그런 양성 종양입니다. 그런데 이 간 선종은 약간 특징이 나중에 악성화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크기가 아주 작은 경우라면은 뭐 상관없겠지만 크기가 좀 큰 경우에는 나중에 악성화에 대비해서 미리 이제 수술적 절제를 한다든지 하는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간암의 진단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이 외에도 간암에 대한 많은 궁금증들은 대한간암학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간암에 대한 정보에 오해가 없도록 명쾌하게 알려드리는 간암 OK.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와 함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